여기는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입니다. 먼저 주말 해외 증시 마감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디 은행이 또 문을 닫았네, 다음 타자는 또 누구네, 막 이래가지고 이 와중에 그럼 연준은 금리 인상을 대신 못하면은 개이득 아닌가? 그럼 또 다시 어떤 은행이 예금에 대해서 보증을 받게 됐네? 또 위기를 넘겼네? 그럼 가만 있어봐. 연준 다시 금리 인상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막 널뛰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막 하다가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고, 뭐 이번엔 유럽에서 뭐가 터졌네, 아주 그냥 3월 증시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도 그냥 난리 버거지를 막 떨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정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야 장중에 또 무슨 뉴스가 나와도 저거는 과거다, 이미 런던 거라니 뉴스 농장에서 본 거다, 아니면 이번 건 새로운 거네, 아니면 요거는 조금은 추측성이다. 하여튼 뭔가 구분이라도 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주말 뉴욕 증시는 또 하락 마감입니다. 이날의 문제는 SVB 사태가 미국 대형은행들의 지원으로 일단 고비를 넘긴 줄 알았는데 결국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이어진 거, 그리고 다음 타자로 의심받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여기는 줄여서 FRB예요. 마침 또 연준하고 약자도 같은데 여기 주가가 하루 만에 32% 급락을 하면서 월가의 은행권 위기가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유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역시 실리콘밸리 뱅크와 마찬가지로 대형은행 11곳으로부터 300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구제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임시 방편으로 기존 고객들한테 그냥 구명보트 정도만 지원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이제 우리 당분간 배당 못 준다라고 하니까 뭐? 배당 안 주는 은행주를 우리가 왜 들고 있냐, 이래가지고는 다 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국제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피치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부정적 관찰 대상 의견을 유지하고 대신 이번 주 내로 신용등급 변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와중에 신용등급을 그럼 올려주겠습니까? 당연히 강등이죠. 그리고 또 월가 네임드 투자자 중에서 특히 이런 그 안 좋은 일, 뭔가 그 상가집 육개장 냄새 같은 걸 잘 맡는 걸로 알려진 빌 에크먼이 현재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개입이 위험을 확산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반시장적인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역시 토요일 새벽 뉴욕 증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일단 월가 대형주들 중에서는 골드만삭스, JP모간,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데 전부 하방 포지션 몰리면서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웰스파고의 CIO 폴 크리스토퍼는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면은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게 현재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 격언에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 리만 브라더스 때를 보면은 월가가 기침 정도도 아니고 아예 알아 누워버리니까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전 세계가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거는 뭐 이미 우리가 겪어봤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 끝이 어딜지 이게 지금 불명확하다는 게 문제죠. 또한 연준에서는 BTFP라고 하는 Bank Term Funding Program, 즉 은행 기간제 자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중소형 은행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채나 MBS는 Mortgage Backed Security, 우리말로 모기지 담보부증권, 이런 거에 대한 1년짜리 대출을 지금 제공하는 중인데, 일단 연준도 당연히 이자를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단기 유동성 위험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일종의 보증자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다가 또 이런 채권 담보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액면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SV뱅크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중소은행들이 연준의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최대 90일 만기 초단기 대출인데요. 이거랑 같이 일종의 백스탑, 그러니까 방화벽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연준이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했다라고 입을 터는 그 유동성 중독자들은 정말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만약에 어떤 은행이 그 은행이 연준에다가 이거 BTFP 신청했대, 이런 소문만 나와도 또 이제 고객들이 그럼 위험하다는 얘기잖아 이러고 뱅크런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그럼 왜 자꾸 미국 은행권 위기 도미노가 멈출 듯 안 멈추느냐 하면은, 앞에 말한 그 두 가지 백스탑 중에서 1년짜리 그 BTFP는 연준이 매기는 이자가 연 5%라는 건데요. 그러면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가 5%면은 도대체 대출 금리를 뭐 얼마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무조건 적재나는 구조거든요.
왜 그 2011년 남유럽 재정 위기 피그스 국가 그 위기 때 ECB가 뭐 LTR오니 OMT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백스탑 두 개를 여기도 내놓고 은행들한테 유동성 공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야 이제 드디어 살았다. 산소호흡기 달았으니까 이제 벌떡 일어난다. 다들 좋아했는데 결국 다시 꼬꾸라진 이유가 뭐냐면은 장기 국채는 뭐 만기가 30년, 50년짜리까지 다양하지만 이런 그 프로그램은 길어봤자 1년 아니면 3년 안에 다시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자가 비싸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을래도 그럴 이유가 은행들 입장에서는 없는 그런 자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유동성 그 확보는 했지만 이걸 다시 대출로 돌려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은행들이 없어서 결국 다시 돈맥 경화가 이제 유로존 전체로 번졌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지난주 내내 살았다 했다가 아니다 했다가 뭐 차라리 안락사가 낫다고 했다가 막 자기들끼리 난리치다가 마침내 토요일 오전에 미국 중형은행연합회 MBCA는 거의 밤샘 회의 끝에 급하게 토요일 아침에 성명을 내고 거의 물귀신 작전 비슷한 거를 시전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추가적인 뱅크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여기서 이 미 중형은행연합회 110개 이상의 회원사 은행들 전체 예금에 대해서 향후 2년간 원금 보증을 해달라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해요. 사실 이 뱅크런이라는 단어도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게 원래 은행 그 문 앞에 줄 서서 쭉 그 예금 막 찾아가는 게 뱅크런인데 이제는 뭐 은행을 안 가도 주말이든 낮이든 밤이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예금 이체가 다 가능하니까 이걸 뭐 스마트런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번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뭐 밖으로 빼나가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이제 어디 다른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시키는 이런 트렌드가 현대판 뱅크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대형 은행들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은행들은 자기네들 필요 이상의 유동성이 들어온 거를 다시 중소형 은행들한테 대출로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일종의 기관 간 그런 뭐 콜금리 조달하는 그 방식의 BIS식 그런 그 소득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야 그러다가 니네까지 같이 망가진다 이런 지금 경고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당장 이번 주 수요일 3월 FOMC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확률은 도대체 현재 어떻게 됐나 보겠는데 지난주 한때 정말 한때 금리 동결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막 추월을 하려고 거의 5.5 대 4.5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다시 41대 59로 이 0.25% 베이비 스텝이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확률이 다시 금리 동결 쪽을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0.2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건데요. 아직도 골드만삭스는 금리 동결 쪽으로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아니다. 금리 동결로 모자라고 0.25% 금리 인하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아니다. 그러면 연준 신뢰성 자체가 다친다. 0.25%포인트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이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전날 진짜로 역대 가장 힘든 금리 결정을 내린 ECB 유럽중앙은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이제 현재 FOMC 금리 인상 확률 0.25%포인트라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무조건 금리 올린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미국이 SVB 자해 공갈로 연준 금리 인상을 0.5%에서 0.25%까지라도 어쨌든 떨어뜨렸어. 심지어 금리 동결까지 0%로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습 효과로 유럽에 작용해가지고 야 저렇게 은행권 리스크가 튀어나오니까 월가에서 전부 그 금리 인상하고 연준을 원망하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이제 유럽에도 그 유동성 중독자들이 나서가지고 크레딧 스위스를 제물로 바치고 대신에 ECB 금리 인상을 저지하려고 나섰잖아요. 근데 결과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대로 0.5% 빅스텝 금리 인상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로존 은행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고 또 우리 ECB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걱정이 없으니까 0.5% 금리 인상 때려도 받아들여라. 우리는 맘 놓고 인플레이션 잡는 데만 통화정책을 올인해도 된다는 결정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럽 쪽의 시장 참여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이번 주 열리는 연준 FOMC를 기다리는 유동성 중독자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준이 현재 상황에 겁을 집어먹고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ECB의 저런 단호박 그 결정이 일종의 예지몽. 그 중에서 이제 악몽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ECB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3% 그리고 내년 2.9% 그리고 내후년 2025년에는
ECB 목표치 2.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런 전망치를 베이스로 통화정책회의를 하는데 금리를 여기서 안 올린다면 정말 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자칫 ECB가 이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경우에 오히려 중앙은행이 사태를 더 키우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더 이번에 세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걸 이제 월가에서도 연준 임원들도 제롬 파월도 다 보고서 이제 엄살은 안 통할 것이다. ECB 봤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각성이 일어난 거죠. 거기다가 이번 ECB의 어떤 마이웨이격 금리 인상 결정에도 유로화는 특별히 강세가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월가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고집을 부릴 경우에 달러 강세 즉 안전자산 상승, 위험자산 하락 이런 거 나오면은 은행들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럼 니들 진짜 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협박도 이제 안 통한다. 이런 이제 정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에서는 이번 ECB의 0.5% 금리 인상 결정은 뭐 원래 예상이 됐던 거지만 최근에 여러 돌발 변수들을 무시해버린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럼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강행에 대한 경기 침체 리스크에 경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런 경계감이 해소되면은 유로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ECB가 바라는 최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에 연준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를 얻어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회의론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연준이 만약에 잠시 쉬어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번에 멈춘다고 해도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리는 없다. 그렇다고 고금리를 강제하면 현재 은행권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여튼 그럼에도 이번 주 수요일 FOMC에서 연준은 0.25%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는데 현재 예상이 모아져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고 은행권 사태가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되면 한 번 더 정말 황사 랠리가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일단 0.5% 금리 인상 확률이 제로까지 이제 사라졌다는 거는 다행이고요. 근데 그걸 막아냈다고 과연 이게 기뻐할 일인지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뭐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진짜 모험하듯이 도박하듯이 위기를 기회로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현재 월가하고 연준은 뭐 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지금 전혀 긴장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유통 형님이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이제는 집 앞에 놀이터 가서 담배 피는 것조차 하지 않듯이 정말 아무런 뭐 걱정이 없고 솔직히 태평해 보이고 충분히 자기네들이 핸들링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지난 리만 브라더스급의 금융위기를 발전시키지 않을 방법을 한 100개 정도는 이미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에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지면은 이거 최소한 이제 1년은 갈 텐데 지지율이고 뭐고 다 끝장인데 그럼 자기랑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 손잡고 감옥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 척 할 리도 없고요. 하여튼 뭔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에서 뉴스를 보면은 먼저 이번 은행권 위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그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과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입니다. 이건 이제 워런 버핏이 워낙에 이제 모든 바닥에서 저점 잘 잡아가지고 투자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도 SVB든 하여튼 모든 중소형 은행들한테 좀 투자를 해달라. 아주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증자에 좀 참여 좀 해달라. 그럼 이제 월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이 워런 버핏이 지금 미국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 유동성 위기 생긴 저런데 저가면서 들어갔어? 이러면서 이제 완전 위기 끝났다. 이런 심리적인 안정제 역할이 가능하니까 저런 딜을 시도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때 그 베어 스턴스 파산하고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기 전 그 사이에 당시에도 똑같이 그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워런 버핏이랑 접촉했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뒤에 뭐 결과는 안 나왔고 그러다 결국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금융 위기가 터졌죠. 하여튼 이렇게 미국 은행권 위기에 미국 재무부 관료들조차 SOS를 치는 워런 버핏. 그 워런 버핏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주식 투자 방법이나 주식 투자 어떻게 하라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체 뭔 놈의 K 마바라 놈들이 지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주식 투자 책을 써가지고 집집마다 냄비 받침을 그렇게 갖다 깔아놨는지 아니면 그렇게 정말 그 투자를 잘 알고 그러면은
아니 무슨 국내 그런 뭐 MBK나 이런 데처럼 그런 딜을 해보란 말이야. 왜 맨날 그 코 묻은 개미돈, 이제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무슨 금융 캠프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초등학생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오늘 배운 대로 해서 부자가 될 거예요, 이런 영상을 올려놨더라. 들이 그렇게 니네가 금융을 잘 알고 투자를 잘하면은 월가에 가서 싸우란 말이야. 여기서 왜 그 개미들 등쳐먹고 코 묻은 돈을 빨아가냐고. 그런데도 그 댓글에다가 애국자는 뭐냐고 도대체. 니네들이 뭘 한다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해 도대체. 워런 버핏도 안 하는데. 리만 브라더스 때 얘기했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 뭐 공중파 뉴스에서 아예 2008년 9월 8일 날 금융시장 빠른 안정, 위기설 헛방 이렇게 보도를 아예 해버렸어요.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15일에 파산했으니까 정말 딱 일주일 전 9월 8일 날 금융시장 빠른 안정, 위기설 헛방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내용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은 외환 위기설, 미국 모기지업체의 파산 가능성 등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일시적인 악재들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주말에 나온 페니메이와 프레드맥에 대한 구제 조치가 시장 안정을 이끌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008년 9월 8일 이후 코스피 지수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과연 위기가 기회였는지, 아니면 그 위기가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처럼 정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야 될 시기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매일 저녁 7시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란입니다.